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뉴스 보면 맨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네, 내렸네 하잖아요. 아니, 대체 중앙은행은 무슨 마법 지팡이라도 가졌길래 그 금리 하나로 경제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걸까요? 자, 오늘부터 바로 그 비밀스러운 도구 상자를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 통화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수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통화 정책의 목표가 뭔지, 그리고 그 효과가 경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과 왜를 공부한 셈이죠. 오늘부터는 드디어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앙은행이 실제로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시장을 움직이는지 그 아주 구체적인 작동 원리를 들여다볼 겁니다. 아주 흥미진진할 거예요. 요즘 중앙은행은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시장에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이렇게 스마트한 방식이 있기 전 아주 먼 옛날에는 대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요. 맞아요. 그래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무기, 아주 강력하고 투박했던 직접 규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자, 1970년대 우리나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처럼 금융시장이 복잡한 고속도로망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막 길을 닫기 시작한 비포장도로 같았달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섬세한 운전 기술보다는 정부가 그냥 직접 운전대를 꽉 잡고 이쪽으로 가! 하고 강력하게 방향을 트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겠죠. 바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은행들 금리는 얼마, 대출은 어디에 얼마 이렇게 하나하나 정해주던 시대 말이죠. 그럼 그 직접 통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마치 교통경찰이 사거리 한복판에 서서 직접 수신호를 보내는 것과 비슷했어요. 중앙은행이 은행들한테 일일이 명령하는 거죠. 자, 예금 금리는 이 이상 올리면 안 됩니다. 대출은 저기 중화학공업에만 집중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당시에는 경제가 막 성장하던 때라 돈을 빌리려는 기업은 줄을 섰는데 돈은 항상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가 자금의 흐름을 직접 통제하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고 어떻게 보면 편해 보이는 방식이 왜 사라졌을까요? 직접 딱딱 정해주는 게 더 쉬워 보이는데 말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그 방식이 가진 비효율성과 여러 부작용 때문에 통화정책도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자, 이제 현대적인 방식, 간접 규제의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금융시장이라는 비포장 도로가 거미줄 같은 고속도로망으로 발전하니까 중앙은행이 예전처럼 모든 걸 직접 통제하는 건 이제 불가능에 가까워진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하려다간 시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만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시장의 자율적인 힘, 바로 그 애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존중하는 방식으로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이 두 방식의 차이를 비유하자면 군대 교관과 정원사의 차이 같아요. 왼쪽의 직접 규제는 전원, 돌격, 앞으로 하고 외치는 명령에 가깝습니다. 아주 명확하죠. 반면에 오른쪽의 간접 규제는 식물이 스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유도에 가까운 거죠.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이 스스로 최적의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훨씬 더 세련되고 정교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이 세련된 도구 상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3가지 표준 도구를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중앙은행의 3대 핵심 무기, 바로 여수신 제도, 지급준비 제도, 그리고 공개시장 운영입니다. 이 3가지가 바로 표준적인 통화정책 수단이죠. 물론 이 3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현재 한국은행이 평상시에 가장 즐겨 쓰는 주력 무기는 바로 3번째, 공개시장 운영입니다.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오늘은 이 3가지 도구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또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도구, 바로 여수신 제도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수신 제도, 말이 좀 어렵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중앙은행이 은행들의 은행 역할을 하는 걸 말해요. 우리 같은 일반 은행들이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이게 여신,
또 은행에 여윳돈이 남으면 잠시 맡아주기도 이게 수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과 일반은행 사이의 기본적인 금융거래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진짜 원리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뿌리를 찾아가야 하거든요. 바로 상어보험 재할인이라는 지금 들으면 조금 낯선 개념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상어보험 재할인. 이름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 같죠?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복잡해 보이는 용어 뒤에는 아주 간단한 거래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로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 빵을 아주 맛있게 만드는 빵집 사장님이 계세요. 이분이 대형마트에 빵을 잔뜩 납품하고 3개월 뒤에 빵값을 드릴게요 하는 약속 증서, 즉 상어보험을 받아왔어요. 근데 당장 밀가루 살 돈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이 어음을 가져가서 수수료를 조금 떼고 돈을 미리 빌립니다. 이걸 어음을 할인한다 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뭐 간단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빵집에 돈을 빌려준 바로 그 은행이 갑자기 현금이 부족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예금을 찾으러 몰려온 거죠. 자, 이 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자기가 빵집 사장님한테서 받았던 그 상어보험을 들고 최후의 대부자, 즉 중앙은행의 문을 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저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서요. 그리고 마침내 중앙은행이 등판합니다. 중앙은행은 그 어음을 담보로 받고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죠. 자, 여러분 보세요. 빵집이 은행에서 한번 할인받았죠. 그리고 그 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또 한 번 할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할인한다라는 의미로 재할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중앙은행의 돈이 시중에 풀리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 거죠. 자, 지금부터가 진짜 마법 같은 순간입니다. 아니, 마법이 아니라 경제학이죠. 이 간단한 거래가 중앙은행의 장부, 즉 대차대조표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 없던 돈을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중앙은행 입장에서 한번 장부를 써볼게요. 시중은행으로부터 1억 원짜리 상어보험을 받았죠? 이건 나중에 돈 받을 권리니까 중앙은행의 자산이 1억 원 늘어납니다. 동시에 이 돈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만들어둔 계좌, 즉 지준예치금 계좌에다가 1억 원을 그냥 입금하고 찍어주는 거예요. 이 돈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언젠가 돌려줘야 할 빚이니까 부채가 1억 원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보이시나요? 중앙은행이 자기 금고에 있던 돈을 꺼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장부상의 숫자를 키보드로 탁 기입하는 방식으로 세상에 없던 새로운 돈, 즉 지준예치금을 창조해낸 겁니다. 이 지준예치금이 바로 모든 통화의 씨앗이 되는 본원통화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게 바로 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강력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수신 제도를 통한 통화령 조절의 핵심 원리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자, 오늘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까지 엿보면서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비밀의 한꺼풀을 벗겨냈습니다. 조금 복잡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 아주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신 거예요. 정말 잘 따라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폐 금융론. 맞아요. 처음에는 용어도 너무 낯설고 개념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한 것처럼 이렇게 한 걸음씩 차근차근 따라오다 보면 어느새 세상을 움직이는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요, 그냥 경제 뉴스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세상을 보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중앙은행의 두 번째 비밀 무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